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조선족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적으로 쉽게 귀화할 수 있는 법안, 한국 국적을 남발한다는 법안이 나와가지고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한 사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적법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입니다. 내용인즉 대학 졸업장을 딴 유학생들한테 간이 귀화를 이제 허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신규 법률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느냐? 외국인들을 한국인보다 앞다퉈서 우대해가지고 그들의 표심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개돼지로 본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만만한 노예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얼음사이다는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그야 당연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지켜오고 갖고오고 키워오신 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열매는 바로 우리 한국인들, 우리들만이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무한하다면 외국인들에게 마구잡이로 퍼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열매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한국 청년들조차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 지경인데 외국인들에게 퍼주기는 뭘 퍼준다는 말입니까? 이 말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즉시 수년 내로 중국인, 조선족, 동남아 등등 기타 질 떨어지는 외국인 외노자들에게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 사람들의 입맛대로 정치인까지 선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라 망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교 상권과 화교 자본 척결이 얼마나 중요한 업적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순수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위배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덕분에 비로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화교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당시 병아리에 불과했던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처럼 세계 속에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었던 첫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교 상권 척결이라는 것입니다. 소심한 정치인들이었다면 당시 박정희 정부가 보여줬던 화교 자본에 대한 그런 강력한 압박과 규제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었던 대단한 업적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우대하고 중국인 조선족들에게 조그마한 시골대학교 졸업장만 쫄래쫄래 들고 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소중한 국적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산업화 시절의 영웅들이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실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법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긴 것도 솔직히 좀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입니다. 눈썰미 있는 분들은 이 양반 보시면 딱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이제 힘을 잃고 공격을 받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던 우병우 수석에게 청문회에서 굉장히 싸가지 없는 태도로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말꼬리 붙잡고 조롱하던 사람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이 김경진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동급으로 이 인간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재미있느냐? 소위 말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한번 미친 소리를 했던 양반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머리 한쪽 어디에선가 나사가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저 양반이 헛소리를 해대는 거 보고 아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내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김경진 씨를 몇 년 전에 바라봤을 때 느꼈던 그 선입견이 굉장히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국 외국인들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함부로 귀화를 시켜주자라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관련 법안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는 순간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탄식밖에 안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제가 삼국지 소설 속에 나오는 책사들이 된 것처럼 어떤 그런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왜냐? 제가 사람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내가 사람을 너무 정확하게 들여다봤잖아요. 내 선입견이 너무 정확했잖아.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요점은 국내 좌파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100번 조심을 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국회 입법 예고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요.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 나쁜 악법이 잘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초록색 네모 박스 놓쳐놨는데
깨알같이 몇백 명의 애국 시민들이 이런 생소한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99%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 맞는 말입니다. 정말 애국자들이죠. 그리고 제가 그 악법의 한글 파일을 한번 다운받아 봤습니다. 깨알같이 발의자 이름에 김경진 의원과 함께 손혜원이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전설적인 부동산 투자자죠. 저도 정말 손혜원 씨한테 부동산 투자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놀린다고 하는 소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메비우스의 띠 보여드릴 때도 그랬고,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파는, 그 좌파 사상은 끼리끼리 하나의 거대한 원과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요주의 인물들 딱딱 보이시죠? 보통 한쪽에서 좌파 사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머리에 나사가 빠져 있고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양반들의 그 이런 개같은 법안의 제안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가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과 외노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적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겠다는데 정말 미친놈들도 이런 미친놈들이 없습니다. 참으로 얄팍하고 역겨운 주장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무책임하게 외국인만 계속 더 많이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 근로 환경이 개박살난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에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 땀방울 흘린 땀방울의 대가가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거든. 그 조건이 싫으면 너 나가. 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 청년들만 있으면 일자리가 이 지경이 안 된다니까. IMF 터지기 직전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5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통계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이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120만 명에서 150만, 심한 거는 200만이 넘는다라고 파악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20년 동안 30배가 넘게 늘었다니까. 한국 청년들만 있으면 일자리가 이만큼 안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미국같이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는 나라들은 빡대가리들도 연봉 6천만 원씩 받아요. 한국 청년들이 무능한 게 아니야.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결혼율과 저출산 실업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더욱더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게 바로 이웃나라 미국의 트럼프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처럼 법인세도 깎아주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무려 전 재산의 60%가 넘는 과도한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량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자꾸 지배구조가 취약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 가업 승계가 안 되고 그래서 기형적으로 자꾸 지배구조가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빈틈을 노리고 허점을 노리고 글로벌 금융자본들, 금융마피아들,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 깡패놈들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들기 위해서 달려들고 걸핏하면 소송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건다고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한국 대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기가 힘들고 자꾸 경영권 방어하는 곳에만 엄한 힘을 쏟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있어서 안타까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사장들이 대기업 재벌 형들이 상속세 많이 뜯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득대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돈으로 고용을 하는 게 자기들이 내는 그 과도한 상속세의 반의 반만큼만 국내에다가 고용을 푸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그 비대하게 운영되는 그 둔중한 공적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은 비효율적으로 분산이 된다니까요.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대기업을 외국에 우리가 만약에 그 글로벌 헤지펀드 그 깡패놈들한테 뺏기면 한국 대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들한테 뺏기면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과연 그게 득이 될 것 같냐는 겁니다. 삼성이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비중이 90%에 달하는데 삼성그룹이 납부하는 세금은 외국 정부에 내는 거는 10%밖에 안 되고 한국 정부에 무려 85% 이상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의 효자입니다. 해마다 세금을 수십조 원씩 갖다 쏟아부어줘요, 대한민국에.
해주는 건 쥐뿔도 없는 나라인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쳐준다니까. 그러면 그 공로를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인정을 좀 해주자는 겁니다. 대기업 나쁘다 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1000명, 10,000명의 평범한 청년들 중에서도 새롭게 창업하고 새로운 전설과 신화를 쓰는 사람이 또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기업하기 힘들도록 개같이 만들어 놓고 규제가 많으면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해지면 자꾸 그 인력과 전문가들이 많은 대기업만 또 계속해서 고착화가 되지. 어떻게 인력과 자본과 지식이 한정되어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그런 영웅적인 청년들의 벤처기업이 또다시 이렇게 혜성처럼 우뚝 솟아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도한 행정 절차 제발 좀 간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참으로 개새끼들 아닙니까? 나라 잘 살게 하는데 이것들 아무 관심도 없다니까. 지들이 2선 3선 헤쳐먹는데 거기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대한민국 잘 살게 만들기가 정말 여러분들 그 개인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게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실업률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정치인 새끼들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또 기업을 저렇게 도와주는 만큼 값싼 불법 체류자나 외노자 인구는 또 신속하게 추방을 해버리고 그 일자리를 이제 한국인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일이라도 하고 뭔가 블루칼라 직종 그런 거라도 힘든 일이라도 좀 하고 그래도 돈이라도 노동의 대가에 맞는 그 땀방울에 흘린 땀방울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를 벌어들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어떤 어려운 전문적인 시험을 준비하든지 그 돈을 미천으로 그죠?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청년들이 계속해서 꿈만 보고 머리를 들이받을 수가 있다니까. 위험한 곳에다가 하다가 힘들고 망하면 다시 또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바싹 벌고 나와서 또 창업을 하라는 거야. 경제가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애들은 자꾸 공무원 같은 비생산적인 요소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게 하나의 그 순리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빤히 보이는데 이걸 왜 해결을 못합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의 공장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도와주는 대신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공장은 가급적 국내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래서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대신 그런 것들만 기업인들이 똑바로 지켜준다면 나머지는 국가행정부에서도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 이게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바보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못 되는 거예요. 저출산 실업률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꿀먹은 벙어리 되는 바보들 많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그 잘난 대한민국 명문대 출신들 엘리트들 중에서 저출산 실업률 해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해결책 못 내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로 그리고 허언증도 아니고 나만의 잘못된 그 뇌내 망상, 나만의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실제로 이거를 시행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근 5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강조를 했다니까요. 전 세계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지금 경제가 개차반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제는 투표를 우리가 좀 잘합시다. 물론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자유한국당 역시 이런 식으로 외국인 문제, 예를 들면 조선족 같은 외국인과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조금만 일하고 건강보험료를 마구잡이로 빼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엘리트 출신 양반들이 한국당에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자기들도 별 관심도 없고 이놈들도 민주당들한테 밀릴까봐 되려 자기들도 앞다퉈가지고 외국인들을 한국인보다 더 우대하겠다고 하고 그들의 표심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당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우파가 좀 이런 데서 제대로 속 시원하게 저 나쁜 좌파 놈들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된 간지를 보여주면서 경제 문제, 외국인 문제, 일자리 문제, 남녀 갈등, 페미니스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반만큼만 속 시원한 모습을 팍팍 보여줘도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곧바로 180석, 200석 압승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럴 만한 수준과 소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재양이 지금 저렇게 똥을 싸고 있는데도 한국당이 제대로 된 반사 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물론 내년 총선이나 다음 정권에서 또 좌파가 승리하고 좌파 정부가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마지못해서 지지는 해주는데 매번 제가 한국당 지지해준다는 소리는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응원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열심히 장외투쟁 나가고 하잖아. 응원해주기는 해주는데 좀 이런 기술적이고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좀 제발 한국당도 그러니까 좀 한국인들 외국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먼저 우선시해주고 참신한 인재들을 선발해가지고 제발 좀 일 좀 잘하라는 겁니다. 종북 좌파한테 이겨야죠. 여러분들 종북 좌파가 저렇게 무능한데 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적보다 더 무능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킵시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외국인들이 다 따먹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음사이다 기준에서는요.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